전화기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낯설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잊으려 했던 목소리였으니까요. 은지야, 나야. 은지 씨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책상 위엔 월 매출 2억을 기록한 사업장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그 남자가 떠났을 때 은지 씨에게 남겨준 건 위자료 5천만 원과 7살 딸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나 그 남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오늘은 그 남자가 왜 그 전화를 해야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은지 씨와 정우 씨는 25, 28배 결혼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보증금 300만 원짜리 반지에서 시작했고, 식탁은 이케아 조립식이었고, 신혼여행은 제주도 1박 2일이었어요. 그래도 두 사람은 행복했어요. 정우 씨가 낮에는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하고, 은지 씨는 퇴근 후 정우 씨 사업 준비를 함께 했어요. 견적서 작성, 거래처 전화, 세금 계산서 발행까지 은지 씨가 다 했어요. 결혼한 지 2년 차 되던 해에 정우 씨가 작은 인테리어 법인을 냈어요. 자본금 500만 원, 은지 씨가 친정에서 빌려온 돈이었어요. 그게 두 사람이 함께한 출발이었어요. 정우 씨 회사가 처음 생겼을 때 직원은 정우 씨 혼자였어요. 은지 씨는 무급으로 격리와 영업 보조를 겸했어요. 혜운이 태어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로 나와 오후 내내 서류를 처리했어요. 정우 씨가 현장에서 시공 품질을 높이는 동안 은지 씨는 뒤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이어갔어요. 회사는 조금씩, 그리고 어느 순간 가파르게 성장했어요. 5년째 매출 5억, 10년째 매출 30억. 정우 씨 이름으로 된 회사였지만 그 토대의 절반은 분명히 은지 씨 손으로 쌓은 거였어요. 회사 매출이 20억을 넘어서면서부터 정우 씨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옷이 바뀌었어요. 차가 바뀌었어요. 말투가 바뀌었어요. 예전엔 우리 회사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회사라고 했어요.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출근이 늘었어요. 은지 씨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바쁜 거라고, 회사가 크니까 당연한 거라고.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정우 씨가 집에 오면 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한 번, 두 번, 그게 어느 순간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은지 씨가 말을 걸면 예전처럼 같이 웃지 않았어요. 대답은 하는데 어딘가 딴 곳을 보는 눈이었어요. 그해 봄, 정우 씨 회사에 소연 씨가 입사했어요. 28, 디자인팀 신입이었어요. 정우 씨가 직접 뽑았다고 했어요. 은지 씨는 한 번 회사 행사에서 소연 씨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밝고 야무진 인상이었고 정우 씨 옆에서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 은지 씨는 그냥 넘겼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정우 씨가 야근이라고 하는 날이 급격하게 늘었어요. 일주일에 3번, 4번. 은지 씨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뭔가 불편했지만 정확히 뭐가 불편한지 말로 표현하지 못했어요.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정우 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폰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은지 씨는 별 생각 없이 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이 켜졌고 알림 미리 보기에 이름 하나가 떠 있었어요. 소연, 그리고 그 아래 첫 줄 문자. 오빠, 오늘도 보고 싶어. 은지 씨는 그 화면을 3초, 4초 바라봤어요.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대요. 정우 씨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은지 씨는 폰을 원래 자리에 뒤집어 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정우 씨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잠들었어요. 그날 밤 은지 씨는 한 글자도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 내내 천장만 바라봤대요. 다음날 아침 은지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연 씨가 누구야? 정우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아, 우리 팀 막내. 왜? 어젯밤에 문자 왔던데. 정우 씨가 잠깐 멈췄다가 웃으며 말했어요. 야, 클라이언트 미팅 건 때문에 요즘 야근 많이 하거든. 은지 씨는 그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2년 동안 이 남자를 알았으니까요. 거짓말할 때 눈이 잠깐 옆으로 간다는 것도, 입꼬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간다는 것도, 오히려 그 순간부터 은지 씨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무엇을 준비했냐고요?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은지 씨는 그날 이후로 달라졌어요. 겉으론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어요. 밥도 차려주고 빨래도 해주고 혜은이 학원도 챙겼어요. 그런데 속으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우 씨 카드 내역서를 확인했어요. 호텔, 고급 레스토랑, 꽃집, 모두 은지 씨와 함께 간 적 없는 곳이었어요. 영수증 날짜와 정우 씨가 야근이라고 했던 날짜를 맞춰봤어요. 하나하나 다 맞아떨어졌어요. 은지 씨는 그걸 사진 찍어서 날짜별로 정리해뒀어요. 파일명도 날짜 순으로 꼼꼼하게. 2년 동안 격리를 해온 손이었어요. 증거 정리는 빠르고 정확했어요. 2달치 카드 내역 총 30건이었어요. 어느 저녁 혜은이가 밥을 먹다가 불쑥 말했어요. 엄마, 아빠 회사에 예쁜 언니 있어? 은지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래? 어떻게 알아? 아빠 차 탔을 때 봤어. 언니가 아빠한테 웃으면서 손 흔들었어. 7살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무슨 의미인지 알면서 한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혜은이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엄마, 왜 눈 빨개? 라고 물었어요. 은지 씨는 아, 눈에 뭐 들어갔나 봐 라고 웃으며 넘겼어요. 하지만 그 순간 은지 씨는 이제 결정해야 할 때라는 걸 알았대요. 더 참아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그리고 아이 앞에서 모르는 척 계속 살 수는 없다는 걸. 그날 밤 혜은이가 잠든 뒤 은지 씨가 정우 씨 앞에 앉았어요. 준비해둔 카드 내역서와 영수증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아무 말도 없이. 정우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미안해, 잘못했어. 딱 거기까지였어요. 해명도 변명도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은지 씨는 그 말이 더 화가 났대요. 12년을 함께 했는데 12년의 끝이 미안해 세 글자라는 게. 은지 씨는 그날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조용히 메모해뒀어요. 나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단 한 줄짜리 조건이었어요. 정우 씨 쪽에서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였어요. 재산 분할 없이 위자료 5천만 원, 양육권은 은지 씨, 양육비 월 50만 원. 그게 정우 씨가 내민 조건이었어요. 은지 씨는 그 서류를 보고 웃음이 나왔대요. B년, 회사 매출 30억. 그동안 은지 씨가 받은 봉급은 0원. 그런데 위자료가 5천만 원이라고요? 은지 씨 변호사는 싸우면 훨씬 더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은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대신 조건 하나만 추가해 주세요. 그 조건이 무엇인지 정우 씨는 당시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하기 직전 정우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은지야, 솔직히 말해서 회사는 내가 만든 거야. 네가 뭘 했는데? 은지 씨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멈췄어요. 10초, 20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펜을 들고 서류에 사인했어요. 알겠어. 그렇게 기억하면 돼. 단 그 한마디, 정우 씨 눈엔 그게 체념으로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은지 씨에게 그 말은 작은 다짐이었어요. 내가 뭘 했는지 반드시 보여주겠다는 은지 씨가 이혼 서류에 추가한 그 한 줄 조건. 정우 씨는 사인하면서도 제대로 읽지 않았어요. 이혼이 확정됐어요. 은지 씨는 혜은이를 데리고 친정 근처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어요. 통장에 5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정우 씨는 소연 씨와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SNS엔 근사한 레스토랑 사진이 올라왔어요. 정우 씨 회사는 그해 매출 35억을 달성했어요. 겉으로만 보면 정우 씨가 이긴 것 같았어요. 은지 씨가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갔고 정우 씨 옆엔 더 젊고 예쁜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은지 씨는 그때 매일 아침 혜은이를 학교에 보내고 노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은지 씨가 노트에 적은 건 사업 계획서였어요. 12년 동안 인테리어 업계의 견적, 계약, 거래처 관리를 직접 해왔으니까요. 인테리어 회사의 구조와 수익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처음엔 혼자였어요. 사무실도 없이 카페에서 미팅을 했어요. 그런데 정우 씨 회사에서 오래 일했던 직원 둘이 은지 씨를 찾아왔어요. 대표님, 저희랑 같이 하실 의향 없으세요? 두 사람 다 정우 씨가 소연 씨 눈치를 보느라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은지 씨는 그렇게 조용히 팀을 꾸렸어요. 반면 정우 씨 회사는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소연 씨가 회사 살림을 맡기 시작했는데 지출이 불명확하게 늘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팀장 한 명이 퇴사했어요. 그 다음 달에 또 한 명이 나갔어요. 클라이언트 불만도 쌓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은지 씨가 관계를 챙겼던 거래처들이 하나씩 계약 갱신을 거부했어요. 정우 씨는 소연 씨가 잘 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소연 씨는 회사를 키울 생각이 없었어요. 그녀에게 회사는 다른 의미였으니까요. 이혼 서류에 은지 씨가 넣은 그 한 줄 조건 기억하시나요? 그건 이거였어요. 갑이 을과의 재혼 또는 동거 종료 후 3년 이내에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운영하게 될 경우 을에게 사업 자문료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 쉽게 말하면 소연 씨와 헤어지고 은지 씨 경쟁 구역에 사업을 차리면 돈을 줘야 한다는 조항이었어요. 정우 씨는 그 문장을 읽었겠지만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인했어요. 그 조항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은지 씨 회사는 조용히 성장하고 있었고 정우 씨 회사는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재혼 3년째 되던 해봄 정우 씨 회사에 부도가 났어요. 알고 보니 소연 씨가 회사 법인 계좌에서 3년 동안 조금씩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총 8억이었어요. 정우 씨가 눈치챘을 땐 이미 소연 씨 개인 계좌는 비어 있었고 소연 씨는 연락이 끊겼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소연 씨는 이미 해외로 나간 뒤였어요. 정우 씨는 빈 사무실에 앉아서
처음으로 은지 씨가 생각났대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사 돈에 손댄 적 없는 그 사람이 내가 뭘 한 거지. 그 생각이 처음 든 날이었어요. 정우 씨가 은지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전화예요. 은지야, 나야. 나 지금 많이 힘들어.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어? 은지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하게 말했어요. 정우 씨, 기억해요? 이혼할 때 당신이 나한테 한 말, 내가 뭘 했냐고. 정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아시겠죠? 내가 뭘 했는지. 은지 씨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했대요. 무겁던 뭔가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고요. 지금 은지 씨 회사는 직원 6명이에요. 월 매출 2억, 꾸준히 성장 중이에요. 혜은이는 이제 10살이 됐어요. 엄마 회사에 가끔 놀러 오는데 직원들이 혜은이를 정말 좋아한다고 해요. 혜은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회사 되게 재밌어. 나중에 나도 여기서 일하고 싶어. 은지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대요. 생각해보면 이혼하던 그날 정우 씨가 네가 뭘 했는데 라고 했던 말이 오히려 가장 큰 선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한마디가 은지 씨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으니까요. 은지 씨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그 시간이 조금 더 빨리 왔어야 했다고. 정우 씨는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회사 부도 후 개인회생을 신청했어요. 예전 매출 35억짜리 회사 대표에서 이제는 작은 인테리어 현장에서 직원으로 일한다고 해요. 소연 씨 고소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가끔 혜은이 면회를 신청하는데 혜은이가 가기 싫다고 한다고 해요. 정우 씨가 잃은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2년 동안 자기 곁에서 묵묵히 일해온 사람을 스스로 밀어낸 거니까요. 누군가 곁에 있을 때 그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말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정우 씨 예전 직원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은지 대표님 계실 때 회사가 제일 좋았어요. 분위기도 좋고 거래처도 탄탄하고. 정우 씨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결국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 곁에 있었는지. 은지 씨가 있을 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냥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겠죠. 그런데 없어지고 나서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채워주고 있었는지 알게 됐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잊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은지 씨처럼 묵묵히 버티다가 결국 자기 길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전하면서 내내 은지 씨의 그 조용한 눈빛이 생각났어요. 아무 말 없이 사인하고 아무 말 없이 시작한 그 사람.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하시면 매주 이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른들의 서재였습니다.